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경쟁의 판이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뭐 더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경쟁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 이제는 진짜 막대한 자본, 그리고 산업 역량이 통째로 부딪히는 뭐랄까,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70조 원. 이게 뭐냐면요. 구글이 딱 1년 동안 AI에 쏟아붓겠다고 한 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한 나라의 예산보다도 훨씬 큰 돈을 이 AI에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돈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바로 인프라 군비 경쟁을 들여다볼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반도체 쟁탈전을 보고 그럼 다른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우리가 사는 도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 AI 경쟁은요, 누가 더 기발한 코드를 짜느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느냐, 이 막대한 자본이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로 완전히 접어든 겁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구글은 작년보다 거의 2배, 2배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더 이상 누구네 모델이 더 똑똑하냐, 이걸로 싸우는 시대는 끝났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AI 경쟁의 게임 룰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100m 달리기 같은 거였다면 이제는 누가 더 오래 지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를 겨루는 그야말로 기나긴 마라톤이 된 거죠. 그럼 이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체력입니다. 그리고 그 체력은 결국 어디서 나온다? 네, 바로 돈, 막대한 자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백조 원이나 되는 돈이 대체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두 번째 이야기, 인프라 군비 경쟁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요,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AI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그 물리적인 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십만 개의 AI 칩을 꽂을 데이터 센터를 짓고 도시 하나가 쓸 만큼의 전기를 끌어오고 또 그 뜨거운 열을 식히려고 거대한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바로 이런 일들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AI 투자라는 게 사실 대부분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쓰이는 거예요.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일종의 학습 공장을 짓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볼 때마다 1초 만에 답을 딱 내놓게 하는 그 거대한 서버망. 이 모든 물리적인 기반을 만들고 또 유지하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AI 혁명이 알고 보니까 거대한 건설업이고 제조업이라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지을 콘크리트, 어마어마한 전기를 공급할 전력망, 그리고 그 뜨거워진 칩을 식혀줄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으면 AI 시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건설붐이 일어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당연하죠. 핵심 자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자재,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를 둘러싼 엄청난 쟁탈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걸 슈퍼 G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힘이 공급자한테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물건 사는 사람이 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슈퍼 갑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 바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 칩을 위한 데이터 전용 초고속도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 AI 칩이 제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머리카락보다 얇은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려야 하는 정말 극도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진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고객들이 제발 우리한테 먼저 물건 좀 주세요 하면서 돈을 그냥 미리 싸들고 와서 줄을 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물량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 정말 전례 없는 시장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거대한 쩐의 전쟁 속에서 돈이 좀 부족한 다른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처럼 아예 우리만의 거대 언어 모델, 즉 AI의 뇌를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 경쟁에 뛰어드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은 LG U+처럼 나는 뇌는 안 만들래. 대신 AI가 뛸 수 있는 튼튼한 몸, 즉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인프라 전문가가 될래 하는 길이죠. 뇌를 만들 건가 몸을 만들 건가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대한 산업 변화가 그냥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삶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AI로 소상공인들 광고 만들어주는 거, 병원에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나은 치료법을 찾는 거, 우리가 매일 쓰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 이 모든 것들 뒤에는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넓게 퍼져나가는 물결이죠. 이 AI 산업혁명이 이제는 온라인, 가상세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도시의 물리적인 모습까지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2040 서울공업지역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굴뚝산업의 상징이었던 낡은 공장지대들을 앞으로는 AI나 로봇, 빅데이터 같은 첨단 산업의 심장부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핵심 전략은 이거예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당근을 줘서 민간 투자를 확 끌어들이는 거죠. 자, AI 기업들 다 일로 모이세요. 저희가 다 지원해드립니다. 하면서 도시의 설계도 자체를 아예 AI 산업 중심으로 다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AI를 위한 인프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통신망 같은 것들이 이제는 지하철이나 도로처럼 미래 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AI의 미래가 이렇게 막대한 자본과 물리적인 인프라 위에서 세워지고 있다면 과연 이 거대한 자본 게임에 참여할 티켓조차 없는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